자, 270번 문제는 상당히 조금 어려운 문제랍니다. 자, 요거는 임용 기출 문제인데 서술형 문제로 나왔죠. 자, 요런 식으로 우리가 또 각종 시험에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행렬 A가 이렇게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라고 주어졌을 때에 요 행렬 A가 대각화 가능함이라는 사실을 보이고, 그리고 P 인버스 AP가 대각 행렬이 되는 행렬 P, 그러니까 대각화 행렬 P를 하나 구해봐라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대각 행렬을 여기서 하나 구해봐라는 말은 우리가 이 풀어나가는 과정에 따라서 우리가 대각화 행렬 P는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그 고유 벡터의 순서를 잡느냐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편한 걸로 한번 적어보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고유값을 조사를 해야 되는데, 자, A-람다의 디터민은, 자, 주대각 성분의 람다 값을 빼준 디터민으로 적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곱하면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람다의 전체 제곱이니까 그것을 전개하면 람다 제곱 마이너스 2 코사인 세타 람다 그리고 코사인 제곱, 그리고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기 때문에 빼주면 플러스 사인 제곱이 되어지죠. 그러면 코사인 제곱 플러스 사인 제곱은 1이니까 요걸 우리가 요 대신에 1을 집어넣으면 결국 고유 방정식이 람다 제곱 마이너스 2 코사인 세타 람다 플러스 1 이퀄 1이다. 자, 플러스 1 이퀄 0이라는 게 나오죠. 그럼 우리 여기에서 우리가 람다의 값을 구해보면 이 람다의 값은, 자, 근의 공식을 이용하면 요놈의 절반, 즉 코사인 세타 플러스 마이너스, 자, 그리고 절반의 제곱 빼기 1이니까 요게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1 이렇게 우리가 되어진다 알 수 있죠. 그런데 자, 우리가 코사인 제곱 빼기 1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와 같죠. 그러면 요것은 코사인 세타 플러스 마이너스에다가 사인 제곱은 밖에 나오면 사인 세타가 되어지고, 그리고 근호 안에서 마이너스 값은 이렇게 복소수, 헛수 i로 붙여주면 되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구한 고유값은 코사인 세타 플러스 마이너스 i 사인 세타라고 하는 이와 같은 값이 나왔다 이런 얘기죠. 자, 여기 이제 복소수 극형식 모양으로 나타났죠. 자, 요거는 우리가 이제 요 세타의 값이, 자, 일단 요게 크게 우리가 실수가 되는 경우하고 실수가 되지 않는 경우는 나누어 생각하면 되죠. 그것은 요 세타 값에 달렸다는 거죠. 세타 값이 요게 요 사인 값이 0이 되는 경우하고 0이 되지 않는 경우는 나눌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요 세타 값이, 그죠? n파이 꼴, 물론 n은 정수랍니다. 세타 값이 n파이 값을, 행태의 값을 가지면 요 복소수, 요 헛수부가 0이 되기 때문에 이 람다의 값은 실수의 값으로 나올 것이고, 요 값이, 지금 요 세타 값이 n파이 꼴이 아닐 때는 요거는 이 전체 이 람다의 값은 허수를 포함한 복소수 행태의 모양이 되어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문제는, 자, 람다의 값을 선생님 여기다 다시 제가 적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람다의 값은 코사인 세타 플러스 마이너스 i 사인 세타라고 나왔는데, 일단 이 문제는 크게 요 사인 세타가 0이 되는 경우하고 되지 않는 경우 둘로 나누겠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세타가 n파이, 자, 세타가 n파이라고 했을 때 물론 예? 자, 요 n은 정수입니다. 일단 n은 정수고, 자, 요렇게 한번 씁시다. 예? 자, 이 말은 사인 세타 입장에서는 사인 세타가 뭐다? 0이라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코사인 세타 입장에서는 코사인 세타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을 얘기하는 거죠. 자, 요 n파이라고 했을 때는 코사인이 파이일 때는 마이너스 1이고 2파이일 때는 플러스 1, 3파이일 때는 마이너스 1, 4파이일 때는 플러스 1 이런 식이 되니까 요렇게 되어졌을 때, 자, 요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그죠? 요렇게 되면 요 람다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1 되죠. 요 놈은 0이 되고 요 놈은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니까. 그죠? 요렇게 우리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럼 일단은 람다의 값이 서로 다른, 그쵸? 두 개의 고유값을 갖기 때문에 일단 행렬 A는 대각화 가능이다라고 얘기해도 되고, 어차피 우리가 대각화 행렬 P를 구할 것이니까 우리가 또
요 행렬 A에 대응하는 1차 독립인 고유 벡터가 두 개다는 사실을 확인해주고 대각화 가능이다라고 얘기해도 상관이 없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람다의 값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1이라는 말은 코사인 세타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고 사인 세타는 0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고유 벡터를 구하기 위해서 자, 먼저 우리가 사실은 요거는 람다가 1일 때나 마이너스 1일 때는 결과는 같답니다. 그래서 바로 해보겠습니다. 람다의 값이 자, 플러스 마이너스 1일 때에 요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자, 요 하나씩 합시다. 헷갈리니까. 자, 람다의 값이 1일 때에 자, 이 말은 코사인 세타가 1일 때에 자, 무슨 말이겠죠? 코사인 세타가 1이고 사인 테타가 0일 때니까 자, 여기 1집어였고 1집어였고 람다 대신에 1집어였고 1집어였면 요게 뭐가 되죠? 이게 0이 되죠. 그렇죠? 그리고 사인 값은 원래 0이니까 0이죠. 다 0이죠. 그렇죠? 요렇게 우리가 되어지고 자, 요걸 만족하는 우리는 XY를 구하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람다가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1일 때는 어떻게 되는가? 그때는 코사인이 마이너스 1이고 람다가 마이너스 1 들어가면 역시 이 부분 다 0되죠. 이제 이번에는 이제 같이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안 헷갈리겠죠. 람다가 1일 때도 요게 빵빵이 되고 람다가 마이너스 1일 때도 요게 빵빵이 되어진다는 것을 이제 알겠죠. 사인 세타는 항상 0이니까. 그럼 우리는 요 사실로부터 y도 우리가 독립변수고 x도 독립변수니까 요렇게 우리가 둘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요 고유 벡터 x라고 하는 것은 t, 자, s, t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죠. s, t. 이렇게. 자, 요거는 s를 묶어내면 1,0이고 t를 묶어낸 것은 0,1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고유 벡터가 이렇게 표현됐다는 것은 소위 1차 독립인 자, 1차 독립인 고유 벡터가 하나는 1,0, 하나는 0,1로 이렇게 두 개이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고유 벡터가 이렇게 표현됐다는 것은 이와 같은, 요와 같은 서로 1차 독립인 고유 벡터가 몇 개다? 두 개가 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행렬 A가 지금 2 곱하기 2 행렬인데 1차 독립인 고유 벡터가 두 개가 나왔다는 것은 따라서 행렬 A는 뭐다? 대각화 가능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보인 셈이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답은 이렇게 적어주시면 된답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가 행렬 P를 구해줘. 이때 자 대각화 시켜주는 대각화 행렬 요 P는 자 1,0, 0,1 요렇게 우리가 잡아주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제 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요 고유값이 이제 실수가 아니고 허수를 포함하고 있는, 그죠? i를 포함하고 있는 복소수일 수도 있겠죠? 자, 그 말은 우리가 요 세타라고 하는 것이 요 n파이, n은 정수죠. 요 n파이 꼴이 아닐 때, 그죠? 이 말은, 즉, 뭐가 아니냐 말이죠. 요 허수부에 해당되는 요 사인 세타가 0이 아니다는 거죠. 자, 요렇게 되어졌을 때는, 자, 이 서로 다른 고유값이 코사인 세타 플러스 i 사인 세타나, 또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i 사인 세타, 이렇게 두 개가 나오죠. 자, 그럼 요걸 다시 이제 우리 둘로 나눠 봅시다. 요 경우는 각각이 이제 고유값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가 따로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첫 번째 람다 값을 람다1이라 해봅시다. 람다1이 코사인 세타 플러스 i 사인 세타일 때. 자, 요 놈에 대응하는 이제 우리가 고유 벡터를 구하기 위해서 요 값을 요 람다 자리에 집어넣으면 코사인 세타에서 람다1에 해당되는 요 값을 빼버리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i 사인 세타가 남죠. 그리고 마이너스 사인 세타. 자, 그리고 플러스 사인 세타. 자, 그리고 요 자리도 마이너스 i 사인 세타가 되어지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xy
자, 0,0 이렇게 해보자는 거죠. 그럼 우리가 요렇게 곱한 결과하고 요렇게 곱한 결과는 사실은 같죠. 자, 우리가 요렇게 곱한 거 하나만 생각하면 되겠죠. 자, 마이너스. 자, 그런데 우리가 미리 요것도 이런 거 합시다. 지금 현재 전제가 사인 세타는 0이 아니기 때문에 요렇게 곱한 값에 사인이 다 붙어 있고 그것이 0이죠. 그렇죠? 그리고 사인은 빼고 생각합시다. 마이너스 ix 요렇게 곱하면 요렇게 곱한 값은 마이너스 y 이꼴 0. 자, 요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요렇게 곱한 값을 0으로 두셔서 사인을 떼버리면 그러면 x 마이너스 iy는 0이다. 자, 이 말하고 이 말하고 서로 다른 말이 같은 말이죠. 여기다가 i 곱하면 이렇게 되죠. 여기다 i 곱하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같은 식이니까 하나만 적으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고민은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잡았을 때는 여러분들이 y는 마이너스 ix고,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요 놈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 x라고 하는 것은, 자, 고유 벡터 x라고 하는 것은 x, 마이너스 ix이기 때문에 여기서 x를 묶어내면 1 마이너스 i라고 하는 이와 같은 게 되죠. 그죠? 그런데 이걸 이렇게 잡아서 이걸 이렇게 몰고 가면 x는 iy다라고 몰고 가면, 이렇게 몰고 가면 우리가 이 고유 벡터가 지금, 자, iy, y라고 하고 여기서 y를 묶어내면 i, 1이 이렇게 되어진다. 그죠? 그럼 우리가 고유 벡터가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건 여러분이 선택해서 보면 돼요. 이렇게 적어도 되고 이렇게 적어도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요 놈이 고유 벡터면 요 놈도 고유 벡터 되는 이유가, 똑같은 이유가 뭐냐면 여기다가 i를 곱하고 여기다 i를 곱하면 얘가 돼버리죠. 그렇죠? 무슨 말겠죠?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지금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i 사인 세타 고유값이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i 사인 세타에 대응하는 우리가 고유 벡터를 구해가지고 그 놈이 요 놈하고 1차 독립이면 당연히 요 놈하고도 1차 독립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요 놈을 i 배한 게 요 놈이기 때문에.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답을 쓰실 때에 요걸 쓸 것인가 요걸 쓸 것인가는 고민할 필요 없다는 거죠. 아무거나 써도 돼요. 그죠? 여러분 마음대로 쓰시면 된대요. 자, 어쨌든 우리는 여기에서 고유값 코사인 세타 플러스 i 사인 세타에 대응하는, 자, 1차 독립인 우리가 고유 벡터 하나를 찾았다는 거죠. 또 두 번째, 우리가 이제는 람다 2라고 해봅시다. 자, 요것을 우리가 요 고유 벡터를 x1이라고 하고, 람다 2라고 하는 것은, 자,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i 사인 세타일 때죠. 자, 요렇게 세타가 빠졌네요. 자, 그러면 요것을 요 람다 자리에 집어넣어 버리면 역시, 예, 코사인 세타에서 이만큼을 빼버리면 이제는 플러스 요게 i 사인 세타가 되어지죠. 자, 마이너스 사인 세타는 그대로 적어주면 되고, 자, 플러스 i 사인 세타. 자, 역시 요 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요 연립 방정식에서 요렇게 곱해서 0으로 둔 거나 요렇게 곱해서 0으로 둔 거나 같은 식이죠. 그럼 우리가 요렇게 곱해서 0으로 둔 식에서 사인을 약분시켜 버리면 우리는 ix 마이너스, 자, 뭐가 되죠? y가 되죠. 그럼 우리 여기에서 y라고 하는 것은 ix라는 식이 나왔죠. 그러므로 우리가 두 번째 고유 벡터를 적어보면, 자, x, ix 이렇게 되어지고 x를 묶어내면, 자, 1, i 이렇게 우리가 두 번째 1차 독립인 고유 벡터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따라서 우리가 1차 독립인, 자, 1차 독립인, 자, 두 개의 x1, x2, 자, 두 개의 고유 벡터, 이러 합시다. 두 개의 고유 벡터 x1, x2가 존재하므로 행렬 A는 뭐가 된다? 그렇죠. 대각화 가능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해 주면 되고, 그리고 자, 마지막으로 이때, 자, 대각화 시켜주는 대각화 행렬 요 P라고 하는 것은
자, 요 승분 1, 마이너스 i, 1, i. 요렇게 우리가 되어진다라고 얘기해 주면 된다. 이런 얘기죠. 이게 요렇게 적어주면 우리가 완벽한 답안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우리 271번 문제는 2011년도 임용기출 문제인데, 자, 아주 좋은 문제랍니다. 자, 실수체 R 위의 정사각 행렬에 대한 설명으로 다음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봐라. 그랬죠. 자, 먼저 우리가 요 D급번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선행사상 T가 지금 이렇게 주어졌는데, R3승의 표준 기저에 대한 행렬의 대각화는 어떻게 되는가? 자, 행렬 T의 R3승의 표준 기저에 대한 행렬. 자, 요 행렬을 우리가 편의상 요 D급부터 먼저 본다겠죠. A라고 하면, 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T의 행렬인데, 이 변한 T의 행렬이 기저를 우리가 B라고 했어요. 기저 B에 대한 T의 행렬인데, 이 기저가 표준 기저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요 표준 기저라는 것은 1,0,0, 0,1,0, 0,1,0,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행렬은 이렇게 되죠. T 1,0,0. 자, 그리고 T 0,1,0. 그리고 T 0,0,1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럼 우리가 T 1,0,0은 실제로 이걸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되죠? 자, 1 들어가고 1 들어가고 자, 0 들어가고 0 들어가고 0 들어가니까 이게 1,1,0이 되죠. 그렇죠? 자, 행렬은 요 상의 열벡터를 적는 거기 때문에 1, 1, 0이다. 이렇게 우리가 적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0, 1, 0은 자, x 대신에 0지부였고 y 대신에 1지부였고 z 대신에 0지부였는 거죠. 그럼 요게 1이고 요게 1이죠. 그렇죠? 그래서 0, 1, 1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고 0, 0, 1은 z자리에만 1지부였고 x, y 다 0지부이니까 요게 0, 0 뭐가 되죠? 1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요 행렬이 대각화 가능 행렬인지는 우리가 뭘 적어보면 되죠? 고유값을 조사해 보면 되죠. 자, a-λ1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자, 요것은 우리가 1-λ 0, 0 그리고 1, 1-λ 0 그리고 0, 1, 1-λ 이렇게 우리가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럼 우리가 요 디터민 값을 조사를 해보면 자, 요걸 우리가 요렇게 우리가 1행에 대해서 적어보면 1-λ가 되어지고 자, 요놈을 제외한 요놈을 적어보면 1-λ 0, 1, 1-λ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 여기서 1-λ 제곱 빼기 0은 결국 여기서 1-λ 제곱이 나오니까 결국 요것은 1-λ 3승이 나오죠. 그죠? 그러면 고유 방정식이 1-λ 3승을 우리가 0이라고 두면 여기에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고유값은 자 1이라고 하는 그쵸 값이 나왔는데 요거는 중복도 3이죠.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요게 대각화 가능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이제 람다 이꼴 1에 대응하는 뭘 구했을 때 고유 벡터를 구했을 때에 1차 독립인 고유 벡터가 3개가 나오면 대각화 가능이고 3개보다 작게 나오면 그때는 대각화 불능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람다 이꼴 1일 때에 자, 여기다가 람다 대신에 1을 집어넣어버리면 000, 100, 010이죠. 자, 000 자, 그리고 100 자, 자, 다시 한번 자, 100 그리고 010 자, 요렇게 우리가 XYZ라고 해봅시다. 요것을 000이라고 뒀을 때에 자, 요건 이제 살짝 좀 지워 보겠습니다. 이것을 만족하는 자, 우리가 요렇게 우리가 풀었을 때는 X는 0이 나오죠. 그리고 요렇게 풀었을 때는 Y는 0이 나오죠. 그러면 Z만 우리가 독립변수 T라고 둘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고유 벡터는 0, 0, T가 되어지기 때문에 T를 묶어내면 0, 0, 1이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1차 독립인 뭐가? 고유 벡터의 개수가 한 개밖에 안 나오죠. 그죠?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요 행렬 A는 뭐가 된다? 대각화 가능이 안 되죠. 그죠? 대각화 뭐가 된다? 불능이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요 D급번은 일단 무조건 틀리죠. 그리고 기억은 상식적으로 틀리죠. 정칙 행렬, 어떤 행렬이 역행렬을 갖는다 그래서 무조건 대각화 가능이 아니죠. 요건 무조건 틀리죠. 요건 여러분들이 간단한 우리가 발레를 우리가 금방 찾을 수 있답니다. 자, 만약에 행렬 A가 만약에 자, 100, 자, 110, 자, 001 정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분명히 요 행렬은 정칙 행렬이죠. 왜? 디터민 값이 지금 1이니까 요 행렬에 뭐죠? 지금 디터민 값이 1이 맞죠? 그쵸? 자, 요거는 1이라는 것은 0이 아니니까 적어도 요 행렬은 정칙 행렬이 맞답니다. 그죠? 그런데 요 놈의 우리가 지금 디터민을 조사해 보면 요 놈의 고유값을 조사해 보면 자, 요 놈의 우리가 고유값은 분명히 자, 요 대각 성분에서 요게 상부 삼각 행렬이니까 여기다가 람다를 빼고 람다를 빼고 람다를 빼도 상부 삼각 행렬이죠. 상부 삼각 행렬에서 고유값은 여기서 나오니까 요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중복도 3. 자,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요 경우에도 우리가 자, 요 람다를 빼버리면 자, 0, 1빵 0, 0, 0, 0, 0, 0이죠. 그죠? 자, 요렇게 우리가 X, Y, Z가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무엇을 지금 X, Y, Z 값을 구해보면 자, 보다시피 요렇게 곱했을 때 Y는 0이죠. 자, 그러면 X는 S, Z는 우리가 T라고 두면 자, 요 TS를 둡시다. T라고 두고 S라고 두면 요 고유 벡터 X라고 하는 것은 자, T, 0, S가 되었기 때문에 T에다가 1 빵빵 자, S에다가 요게 빵빵 1 되어지기 때문에 1차 독립인 고유 벡터 개수가 몇 개밖에 안 나오나? 2개밖에 안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죠. 어떤 행렬이 정칙 행렬, 역행렬을 갖는다 그래서 그것이 무조건 뭐가 대각화 가능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기억은 무조건 틀렸답니다. 행렬 A도 자, 대각화 가능이다. 전치 행렬이 대각화 가능이면 원래 행렬도 대각화 가능이다. 그러니까 행렬 A와 전치 행렬의 대각화 운명은 똑같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대각화 운명이 똑같아지려면 두 행렬의 고유 방정식이 같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럼 요거는 일단 결론부터 요게 답이 안 되면 답이 없으니까 무슨 답이 되겠죠. 요거는 실제로 그렇다는 걸 우리가 간단한 증명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행렬 A를 우리가 A, B, C, D라고 이렇게 두면 행렬 A의 전치 행렬은 자, A, B, C, D 이렇게 우리가 적을 수 있죠. 자, 그랬을 때에 행렬 A의 지금 고유 방정식을 적어보면 자, A 마이너스 람다 B, C, D 마이너스 람다에 디터민 되어지기 때문에 자, A 마이너스 람다 곱하기 D 마이너스 람다 빼기 BC가 되어지죠. 그리고 A의 전치 행렬의 고유 방정식을 적어보면 자, A 마이너스 람다 자, C, B 자, D 마이너스 람다 이렇게 되어지죠. 그럼 요거에 우리가 디터민을 적어봐도 A 마이너스 람다 곱하기 D 마이너스 람다 빼기 C 곱하기 B나 B 곱하기 C랑 같은 말이니까 이 고유 방정식이 서로 같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행렬 A와 행렬 A의 전치 행렬 그러니까 어떤 행렬과 그 행렬의 전치 행렬의 고유 방정식은 항상 같게 나온답니다. 요게 2 곱하기가 아니고 3 곱하기 3인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고유 방정식이 같다는 것은 대각화 운명이 서로 똑같아지죠.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같은 고유 방정식을 갖는다는 것은 대각화 운명도 대각화가 되면 같이 되고 안 되면 같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니은이 맞는 답이다. 자, 아주 좋은 문제랍니다.